많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해낸 이런 많고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이런 상황,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직접 만들어보자.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무조건 빨리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소형전지 스마트 팩토리 추진팀 이용균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나와서 무슨 얘기 하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스포일러 될까봐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 아주 특별한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같은 회사 다니는 그런 직장 동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일을 해왔는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4년 9월에 이제 소형전지 생산팀에 인턴으로 시작해서 21년 7월까지 약 7년간 생산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재료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이제 4학년이 되면서 제 앞날을 좀 고민하기 시작했죠. 대학원에 진학을 할지 아니면 회사에 취직을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먼 미래를 위한 연구보다는 현재를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취업 준비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제 제품을 만드는 생산 직무로 지원하게 됐죠. 제가 회사에 와서 이제 제일 먼저 맡았던 일은 재고 관리였습니다. 보통 신입사원분들한테 처음부터 어려운 일 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처음 맡은 일이었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개수도 세고 확인을 했죠.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막 새벽에 일찍 나와서 재고 조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이 일이 대학교까지 나오고 이렇게 힘들게 취직을 해가지고 해야 할 일일까? 한편으로는 그럼 내가 지금 이 재고 조사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해봤는데 또 마땅히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이런 답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고민과는 별개로 재고 관리 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 전체적인 이제 프로세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자재를 입고시키는 방법이 그때 당시에는 종이에다가 이제 수기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락도 되고 잘못된 정보가 기입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재에 바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코드를 리딩을 해서 자동으로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걸 저희 파트장님께 말씀드려봤더니 좋은 생각인데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떻게 할지 막막했는데 우리 팀의 많은 팀원분들,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PC하고 바코드 리더기를 설치를 했죠. 그리고 시스템 담당자와 같이 기능도 만들었습니다. 이 자재 입고 프로세스를 이제 수기 방식에서 바코드 리딩 방식으로 변경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계기로 제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의 방식, 프로세스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이제 내가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이 회사가 나를 채용하고 내가 이 회사에 온 이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사소한 거라도 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이제 변화를 시키기 위해 시도를 했고요. 제가 처음부터 뭐 많은 거를 시도할 수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고 하찮은 그런 사소한 일부터 이제 시도를 하면서 성공을 하다 보니 그런 신뢰가 좀 쌓여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한테 더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다양한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이제 변화를 시켰던 거를 좀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많이 보이려고 사소한 것까지도 다 일단 적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거를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이제 변화를 시키기 위해 시도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그것도 이제 어깨너머로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꼭 배우고 싶던 게 있더라고요. 생산팀에서 이제 일을 하면은 이제 거의 하루 종일 대부분 설비랑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설비라는 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크든 작든 꼭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만약에 퇴근하기 전까지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 퇴근하고 집에 쉬고 있으면 한 10시 정도에 반장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기계 멈췄다고. 기계 고장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전화가 오면 이제 저는 이제
한숨을 한번 크게 쉬고 회사에 출근을 했죠. 출근해서 이제 반장님과 같이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거를 다 동원해서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간, 뭐 2시간 했는데 사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장님이 고생했고 집에 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밤에 늦게 출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게 저한테는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설비라는 게 사실 풀이 자라거나 나무가 자라듯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그런 인공기계인데 제가 하는 그런 해결 방식은 자연적인 그런 걸 관찰하듯이 관찰을 해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아서 이렇게 해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해결된 적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주로 이제 전화를 하시던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현장에 와서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글자들을 막 보시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자들을 보면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조치를 하니까 바로 이제 해결이 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그때 정말 신기했는데 저게 도대체 뭔데 이 상황을 이렇게 쉽게 해결해 주는 거지?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걸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해보고 싶어서 이제 좀 봤는데 전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아예 이해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퇴근해서 이제 학원도 다니면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때 심지어 이제 서울로 이제 장거리 연애를 했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 버스 안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준비된 자한테 이제 기회가 온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기회가 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 할 줄 아시는 분이 잠시 자리를 비우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 뭐 사소한 거였긴 하지만 제가 한번 직접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또 하려니까 공부를 하고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 좀 많이 두렵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파트장님한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또 그래 좋아 한번 해봐 하셔서 제가 시도를 해서 다행히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저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신뢰가 주변에 쌓이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프로그램을 좀 개선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한테 이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제가 맡은 기계는 그 모터나 기구물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제어 프로그램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PC 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비를 조작할 때 그 제어 프로그램을 직접 이렇게 조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PC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정값을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그렇게 시스템에 보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 제어 프로그램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게 오픈이 되어 있었지만 그 PC 프로그램은 저희가 소스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PC 프로그램을 수정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했고 사실상 거의 수정이 불가능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들이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낸 이런 많고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이런 상황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러면 내가 직접 만들어보자 생각을 했죠. 앞서 이게 저는 또 다른 기회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상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해서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정말 많은 순간 포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양이 엄청 어마어마했거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나서 코드를 보니까 10만 줄이 넘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또 중요하게 또 느꼈던 게 우리 팀의 그 파트장님, 팀원분들, 현장의 실장님, 반장님, 오퍼레이터 분들한테 쌓여져 있던 어느 정도 그 신뢰가 없었다면은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 적용하는 거를 해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완성을 했고 현재 오창 에너지 플랜트에는 제가 맡은 기계와 동일한 기계에는 이 프로그램이 전부 적용돼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정말 저한테 힘든 시기였습니다. 원래 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이제 이 회사 다니면서 가장 크게 성장시켜줬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이걸 했던 게 사원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사를 변화시키는 게
직급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구나.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고 뭐 사실 시작할 때 성공할지도 많이 불확실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도전해서 성공을 했죠. 그 이후로는 물론 많은 보상과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계기로 저는 스마트 팩토리 추진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도전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팀에서 이제 로봇 활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직접 또 컨트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업체한테 말했을 때 안 된다라는 소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안 된다 했을 때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그 디지털 트윈 팀장님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 시도를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아직 뭐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됐고요. 저는 저를 프로그래머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엔지니어고요. 이 프로그램이란 거는 단순히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도구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 거죠. 다들 엑셀이나 이제 PPT 할 줄 아실 건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이 이거 엑셀 PPT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했다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성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성장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는 지금 이제 성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누구한테 당당하게 내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몇 가지 일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저의 성장을 목표로 뭐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생각한 사고방식, 제가 생각한 생각대로 그냥 일을 하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의 저까지 그 성장이라는 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 설비 동작 순서를 뜻하는 말인 시퀀스를 제가 따와가지고 성장 시퀀스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주변에 팀원분들이나 리더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해서까지 고민을 이제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를 잡는 게 사실상 망설여지게 됩니다. 앞서 했던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했죠. 또 이제 도전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했고요. 하지만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 또 성공한 경험이 또 쌓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에 대한 신뢰도 쌓이게 됩니다. 아, 이 친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저한테 이제 다양한 기회가 또 다른 기회 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도전을 하고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 지금의 저까지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다시피 성장이란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어려움, 장애물을 보기보다 내가 했던 목표를 성공한 다음 그 이유를 계속 상상하고 생각하다 보니 당장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만들 때 만약에 10만 줄의 코드를 써야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했으면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어느 세월에 다해 포기를 했겠죠. 하지만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내가 뭔가 아이디어를 냈지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걸 내가 적용했을 때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무조건 빨리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빨리 만들어서 내가 상상했던 걸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회사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많은 기술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아직도 뭐 많이 부족하고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성장 중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장을 멈추지 않을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우리 회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은 우리 회사도 이제 엄청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